시간을 위한 루틴 설계를 할 때 오전, 오후에 나한테 맞는 루틴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상쾌한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생체 리듬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우리의 숙면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도 좌우를 하는데요. 내가 어젯밤에 못 잤다고 하여 오늘 아침에 늦게 자거나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했을 때는 그날 하루 또 망쳐요. 그래서 밤에 몇 시에 자건 간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의 그날의 새로운 하루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나의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시간이 약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전은 정확하게 24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그 주기가요 24.2예요. 0.2. 예,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 시계와 지구의 시계를 맞추지 않으면 매일매일 나의 시계가 세상에 비해서 20분씩 12분이죠. 60분에 0.2니까 12분씩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마다 이걸 안 맞추면 열흘만 지나면 120분, 2시간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내 시계를 세상의 시계랑 맞추는 매일매일 리셋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침의 밝은 빛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동조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시에 자건 간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해야 된다. 저거는 주중과 주말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주중과 주말인지 내 생체 시계는 알 수가 없어요. 생체 시계가 좋아하는 건 언제나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수면이 부족하니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돼요? 저 늦게 일어나도 당연히 늦게 일어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허용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주중에 수면 박탈이 부족이 어쩔 수 없다 치면은 주말에 보충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만 시간대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시간대가 주중과 주말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시차가 발생합니다. 시차. 내가 평소에는 주중에는 회사 때문에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주말에 10시까지 잡니다 라고 하면 이게 벌써 차이가 서너 시간 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주말 내내 이틀 동안 그랬고요. 다시 월요일 날 루틴대로 가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주말에 혼자 싱가포르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시차란 말입니다. 이게 사회적 시차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중과 주말 휴가와 비휴가 따지지 말고 같은 시간 일어나시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밝은 빛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빛도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있고 떨어져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아침은 가장 강력한 빛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요즘은 운전하고 다니지 않는데 예전에 운전하고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너무 빛이 밝으니까 아침 시간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나가지만 안타까웠어요. 아, 저분 오늘 밤에 잠 못 잘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하면 아침에는 눈을 통해서 밝은 빛이 들어가야 내 시계와 외부 시계가 맞는 거예요. 동조화. 이거를 선글라스로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밤에 잠을 똑바로 못 잤다고 생각되면 아침에 나의 각성도를 일부러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커피를 들이붓는 거죠. 커피를 먹어서 나의 정신이 깬 것처럼 느껴지고 몸은 천근 만근 같지만 어쨌거나 정신은 깼으니까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2샷, 3샷 넣어서 오전 내내 드시는, 왜냐하면 늦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어렴풋이 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왕창 드시는데요. 카페인이 용량도 중요하고요. 시간도 중요하고요. 12시간 이상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굳이 아침에 커피를 먹고 싶다면 무한리필은 안 됩니다. 아침에 한 잔만 8시 전에. 왜? 카페인 12시간 이상 가요. 이따 이제 저녁 시간 때 얘기하겠지만 멜라토닌 나오는 걸 방해하는 시간대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는 한 잔 정도를 끝내셔서 상쾌한 아침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번 강의할 때 교수님께서 제가 이 수면일기라는 거 이따 말씀드릴 텐데 수면일기에 제 그 생활 습관을 적어서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술과 담배는 죄송합니다. 술과 카페인을 끊으세요 해서 진짜 아침에 한 잔 9시 전에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차로
티로 바꾸고 나니까 중간에 자다가 깨면 잠이 안 오는 그 증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그걸 거의 1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카페인을 조금 디카페인으로 요즘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디카페인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네. 습관이 작은 거부터 이렇게 바꾸는 거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커피 얘기 네. 조금만 한 번만 더 하면요. 네. 커피가 지금 잠을 들깬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반박을 하시길, 난 커피를 10잔 먹어 잠을 잘 자고 자기 전에 먹어도 잠을 잘 잔다. 그런 체질이 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요. 난 잠드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 뇌파 찍어보면 알아요. 자고 있는 동안에. 수면 뇌파. 계속 깹니다. 잠들고 안 들고는 카페인 때문에 그런 건 약간 사람의 기질과 특성에 따라 좀 달라요. 타고나는 거. 여성들이 조금 더 예민하죠.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커피를 먹으면 그날 밤에 계속 깨면서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잔 것 같지만 되게 피곤한데 온몸이 아픈데 다시 커피.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은 그 해악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가 어디에 좋고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헛갈리시죠? 예. 그거 다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확실한 거는 커피는 수면 건강엔 최악으로 나빠요. 딴 데 어디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그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 아까 사회적 시차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주말이라도 많이 혹시 늦게까지 자고 이제 수면량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네, 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면 양을 채우는 건 필요한데 그 주중과 주말 시간차가 2시간 이상 나면 안 된다. 또 하나 제가 빠졌네요. 사회적 시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중간 수면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중에는 12시부터 6시까지 잡니다. 그러면 중간 수면 값은 3시예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는 불금도 있고 난 늦게 잘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3시부터 11시까지 잡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8시간 자긴 하는데 3시부터 11시까지 중간 값이 어디냐면은 7이죠. 7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중과 주말의 중간 값이 3과 7이죠. 요 디퍼런스, 요 차이가 4죠. 꽤 큰 거예요. 이게 2가 넘어가면은 사회적 시차가 있는 거고 그 사회적 시차가 2시간 넘어가는 사람들을 쭉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이분들의 여러 가지 질병,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이 쭉쭉 높았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기 사망률이 3배 정도 높은 거예요. 조기 사망은 50세 전 사망. 그래서 주중과 주말 수면 시간차, 사회적 시차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저희 수면의학계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보충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요. 일어나는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줄이고요. 차라리 낮잠을 1시간 딱 자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이따 낮에 나오겠지만 졸음 지수가 졸음도 마찬가지예요. 리듬이 이렇게 있거든요. 졸릴 때 안 졸릴 때, 졸릴 때 안 졸릴 때. 그래서 기상 후 8시간 제일 졸려요. 낮에는. 그때 1시간 낮잠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른한 오후에는 또 어떤 루틴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졸음이 아침에는 잠을 자고 났으니까 조금 가장 최저고요. 점점 8시간 이상 지나가면은 졸음이 최고조로 올라옵니다. 이게 보통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전은 어떻게 커피로 버텼는데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요. 오후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습관적으로 먹는 게 바로 커피죠. 아침에 먹었지만 그 약발 떨어졌다. 다시 또 점심 때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마치 그게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커피 들고 오는 게 현대 직장인들의 표상인 것처럼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12시간 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또 못 자요. 그럼 피곤해. 아침에 또 커피를 부어야 돼. 이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카페인은요, 또 하나, 자꾸 제가 커피 욕을 하는데 네. 근육의 긴장이 안 풀려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 상쾌해요? 이런데? 상쾌한 사람 별로 없죠. 2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커피를 너무 많이 들어 부으면 근육이 이완이 안 돼요, 잘 때. 잘 때 근육이 이완돼야 잠을 잘 잔 느낌이 나거든요. 몸에 피로가 풀리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계속 카페인 효과가 혈중의 농도에 녹아 있으면 근육 이완이 안 되니까 잘 자고 느낌이 없고요. 2번째, 제가 이따 핸드폰 얘기할게요. 스마트폰 잘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자죠. 잘 때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게 30분에서 2시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자세, 비정상적인 자세와 카페인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어깨가 아픈 거예요. 목과 어깨가. 예, 그래서 오후 커피는 끊으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근데 벌써 8시간 정도 아침에 앉아 있으면요. 관절이 많이 굳어요. 피곤하고 졸리고 아프단 말이에요. 요즘 많은 직장인들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앞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고 어깨 아파, 허리 아파, 고관절 아파. 예, 다 굳어 있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오피스 필라테스 권해요. 15분 정도를 풀어주는 요즘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들이. 15분 정도인데 그거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습관을 억지로 들이는 게 커피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 그것까지 내가 너무 민망하다. 너무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러면 야외 산책이라도 가시는 게 낫습니다. 커피 빼고 밝은 빛을 낮까지라도 받으면 그날 밤에 조금 도움이 돼요. 또는 극단적으로는 점심 먹고 너무 졸려요. 그러면 스킵하세요. 점심 먹지 마세요. 혹은 밥, 떡, 국 이런 거 먹지 말고 점심 때 샐러드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저희 남자 환자분들 많아요. 지색 팔색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오후에 좀 졸지 않고 지나려면은 내 몸도 가볍고요. 훨씬 좋아요. 점심 식사 스킵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명의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심 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자가 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된 영상을 한 달에 8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3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미있게 하실까요?